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신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진로를 찾으려면 적성과 흥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견해를 들어보거나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점이란 나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을 말합니다. 나의 강점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격입니다. 성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로 대인관계나 상황에서 잘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성적인 행동 양식이나 반응 양식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으나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등의 발생은 대부분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성격을 이해하면 갈등이 해소됩니다. 다음은 흥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이나 활동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흥미를 지니고 있으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개발하게 됩니다. 흥미를 느끼는 일에 종사할 때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적성입니다. 학업이나 업무와 같이 어떤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소질인데요. 현재의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장래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주는 잠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성은 진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어떤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관된 신념 체계입니다. 진로 결정, 특히 진로 선택이나 직업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삶의 목표와 연결되는 기준입니다. 그 밖에 신체 특성,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등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작용하며 진로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았다면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일 것입니다. 4월에 시행되는 1학기 중간고사는 자신의 성적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만약 교과 성적에서 높은 등급을 취득하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비롯하여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지만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면 이후 시험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출제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로 익히셔야 합니다.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새로운 단원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원을 배우면 그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단원에서 필수로 쓰이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예습, 복습,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하시고 내신 관리에 집중하셔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MBTI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입니다. 정보보안학과에 학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유. 목표는 아주대 세종대 정도고요. 제가 알기로 2등급 초반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1학년 1학기는 4등급 중반이고 1학년 2학기는 3.5등급으로 상승 곡선 노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성적은 어느 정도가 돼야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학생의 입시 MBTI는 GNSK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진로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첫 번째로 삼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신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그런 전형이어야 됩니다. 그런 전형.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종합, 논술, 수능, 교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전형은 실기, 특기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이 목표로 설정한 아주대나 세종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로 하는 대학에 그럼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아마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 혹은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성적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라고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가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방송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러면 우측 상단에 대입 정보 센터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밑에 하위 메뉴 중에서 대학별 입시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형 평가 및 결과 공개라고 하는 그런 란이 뜹니다.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검색창에 본인이 찾고 싶은 원하는 대학의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전형이 뜹니다. 전형 중에서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시고 그 밑에 평가 방법 및 전년도 전형 결과 이것을 누르시면 대학이 공개한 전년도의 성적이 뜹니다. 보통 합격자의 50% 컷과 70% 컷이 뜨게 되는데요. 50% 컷이라고 하는 것은 뽑은 학생들의 50%쯤 되는,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았다면 50등 정도 되는 학생의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0% 컷은 100명을 선발했다면 70등 정도, 70번째 정도의 합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적이 70% 컷과 좀 비슷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학생이 원하는 아주대와 세종대를 찾아보면 아주대학은 지금 70% 컷이 2.5등급 그리고 세종대학은 2.6등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2등급 중반까지 성적을 올려야 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이 없는데 1학기 때 상이 없는데 학종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2022 입시부터는 학기당 1개의 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지원자의 역량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 실적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상 실적이 없다고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서 나의 어떤 잠재 능력과 열정을 보여준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주시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열정, 잠재력 보여주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라면 좀 성적이 향상돼서 우상향 오른쪽으로 성적이 올라갈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보시고 내신 관리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워낙 낮아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목표 대학을 꼭 가고 싶다. 이런 학생이라면 다른 시험을 보는 그런 전형이어야 된다.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일 것이고요.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정시 모집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전형으로 내신이 워낙 낮은 학생이라면 시험을 보는 전형으로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목표를 정했다면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내신 관리에 집중하시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입시 4월의 핫 이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생명과학의 주연으로 만들어드릴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입니다. 여러분, 4월 하면 생각나는 날이 있나요? 식목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4.19 혁명까지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중에 4월 21일 과학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 선생님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4월에 만나러 왔거든요.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생활 속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자, 이야기 한번 보고 올까요? (0칼로리) 콜라 정말 살이 안 찔까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옆에 2개의 영양 성분표를 준비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유명한 콜라, 그리고 하나는 0칼로리 콜라에 대한 영양 성분표거든요. 그럼 이 표를 보면 지금 일반적인 콜라는 탄수화물과 당이 같이 있다. 27g이라고 하는 그램이 있고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0칼로리 콜라는 딱 봐도 0kcal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양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이게 생명과학에서 주 영양소라고 배우는데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 그게 바로 주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0칼로리라고 하는 음료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0kcal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진짜로 0kcal일까? 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기준에 보면 이 100ml 기준으로 4kcal 이하면 0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250ml의 이 0칼로리 콜라는 실제로 3kcal 정도로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탄수화물도 없고 진짜 250ml에서 3kcal밖에 되지 않는 이 0칼로리 콜라,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자, 정답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걸 말하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걸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음료에 들어간 인공 감미료라고 하는 물질이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2013년도에 비만인 사람들이 이것을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했더니 실제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변화가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뇨에도 위험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 이 생쥐에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크랄로스를 계속 투입했더니 장내에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대사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대요. 이 유익균, 우리 몸에 건강한 균들이 감소했다. 너무 중요한 변화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이 사람의 세포에 계속 수크랄로스를 많은 양으로 투입했더니 비만을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활성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콜라를 먹어야 될 때 제로 칼로리 콜라를 먹을 것인가, 일반 콜라를 먹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1회 정도로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라고 해서 마음껏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너무너무 재밌는 일상 속 과학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과학의 달 4월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EBS 강의 2022 수능 연계 특강 3주 완성 강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고 또 신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특강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EBS 준비한 강의니까 많이 들어주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생명과학의 지식, 선생님과 함께 하위권을 위한 기초, 개념 완성과 또 열심히 생명과학 2를 진짜 수능에서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기출분석 특강 함께 들으면서 우리 과학의 달 4월 함께 건강하게 지내보도록 해요.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올가니치 김성길입니다. 고3이지만 괜찮아. 자, 이제 4월입니다. 고3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나 또 대학별 고사, 혹은 뭐 실기, 실적,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수시 모집을 준비할 수 있고요. 내신이나 학교 활동은 좀 낮지만 수능 성적이 좋다면
그러면 또 정시 모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시 정시의 적합성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학생부, 어떤 내신이나 학생부하고 또 수능 성적을 비교해서 수시냐 정시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우수하다면 그 학생은 수시가 좀 강한 그런 학생이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보고 싶고요.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같다면 이 학생은 수시, 정시 둘 다 가능한 학생이기 때문에 좀 수시 모집에서의 어떤 적성선을 지원하고 끝까지 또 수능 준비를 하시면서 정시 모집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보다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라면 정시에 좀 적합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좀 적정이나 상향 지원을 하고 수능 준비를 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향상된다 혹은 향상되지 않는다, 이걸 갖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부가 수능보다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좀 향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시에서 좀 안정적인 데 지원을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시는 적정이나 안정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학생부와 수능이 같은데 향상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수시에서는 적정 또는 안정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시에서는 좀 상향이나 적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부와 수능을 비교할 때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 향상이 좀 어렵다면 현재의 수능에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상향 적정을 수시에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시에서는 좀 상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과 우리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내신 성적이 1, 2등급 하면서 또 모의 수능도 1, 2등급 하는 학생이라면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학생인데요. 이런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2,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 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수능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어떤 논술 전형을 수시에서 도전할 수 있고요. 또한 정시까지 좀 생각하는 가운데서 좀 지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신 성적이 한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정시를 고려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좀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특히 수능 체제가 있는 그런 전형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은 1, 2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2, 3등급 정도 하는 학생이라면 수시에 지원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도 있고요. 내신 성적이 2, 3등급인데 모의고사도 2, 3등급인 학생이라면 수능의 완성도를 고려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상위권 대학의 어떤 수능 체제가 있는 그런 논술 전형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이 4, 5등급인데 수능이 2,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역시 중위권 대학의 어떤 논술 전형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능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좀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작전을 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이 1, 2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 나오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수시에 접념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수능 체제가 없는 그런 논술 전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이 2, 3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인 학생이라면 이 학생도 수시가 강한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에 좀 접념하시고 논술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또 체제가 없는 그런 전형 쪽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신이 4, 5등급인데 모의고사도 4, 5등급이다, 이런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수시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세우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적대별로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4월이 되면 3월 학평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3월 학평은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의 성적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고요. 자신의 어떤 전국 단위 객관적인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자신의 목표 뚜렷이 세우시고 충실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